자, 먼저 하나씩 보면은 8년 제촌 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촌 자경의 요건. 첫 번째, 8년간 제촌해야 됩니다. 제촌이라는 것은 한문이죠.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소유 그 지역에 살면서. 두 번째, 8년간 역시 자경을 해야 됩니다. 자경이라는 거 스스로 자자에다가 경작할 때 경이죠. 스스로 직접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8년 제촌 자경 감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감면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년간 제촌하고 살고 거주하고 또 직접 농사를 지면은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은 많이 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양도의 현재 농지여야 된다는 것은 또 관가하기 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농지를 30년간 보유하면서 29년 11개월 동안에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양도일 한 달 전에, 계약일 한 달 전에 이 농지를 대지로 바꿔버렸어요. 지목 변경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일 현재 대지가 됐죠. 그렇다면 이것은 8년 자경 감면이 안 됩니다. 그 단 한 달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마지막에 농지여야 된다는 조건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촌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촌. 제촌이란 세법상 농지 소재지에 소재하는 시, 군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또는 농지 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와 연접한 시, 군구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를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됐다면 제촌은 충족이 된 겁니다. 제촌이 몇 년간이었죠? 8년간이었죠. 8년간 거주를 하면 일단 첫 단계는 통과입니다. 만약에 내가 7년밖에 거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촌이 성립이 안 되면 실제 직접 경작을 했어도 감면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제촌이죠. 제촌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할 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접한 시군구. 여기서의 시군구는 자치단체인 구를 의미합니다. 자치단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내가 지방선거에서 직접 만약에 구청장을 뽑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치단체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청장을 뽑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임명이 된다면 거기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시로 봐야겠죠. 시 기준으로.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이 근처 서울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있죠.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요. 자치구가 아닙니다. 시 단위죠. 고양시와 연접한 구는 어디일까요? 은평구죠. 서대문구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로구와 고양시와는 연접이 아니죠, 당연히. 왜 그러죠? 중간에 은평구가 껴있죠. 자, 그래서 자치구와 연접한 구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재볼 수가 있어요. 요즘엔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네이버, 다음, 기타 등등 포털에서 구글 등 포털에서 위성 지도를 이제 제공을 하죠. 거기에서 찍으면 대략적인 거리가 직선거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직선거리라는 거. 30km 이내라면 시군구가 연접하지 않아도 그 시군구에 농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제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자경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이란 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시 농업에 종사한 전업 농민을 의미하고요.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농업이 본업이죠. 농업이 본업인. 우리가 흔히 우리 농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작용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그 농작업의 2분의 1을 나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졌다면 그것은 경작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판단 기준은요. 역시 세법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실제로 내가 농사를 졌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입증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무조건 자경으로 안 본다. 이것도 아니고요. 직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자경으로 본다.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직장이 일주일에 며칠을 근무하냐, 야근을 많이 하냐, 직장을 다니면서도 농업을 또 농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농사를 안 졌다고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봐야죠. 사업이 그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오후에 농사를 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경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 제가 3년 전에 신고한 사례인데요. 김포에 있는 농지를 양도를 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접한 시에,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면 지게차, 지입 차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죠. 지게차 지입 차량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단독 사업자이죠. 우리 개인 택시 등등, 그리고 용달 이런 것처럼 사업자입니다. 이런 지게차 지입 차량은요, 콜센터에 가입을 해서 콜에서 전화를 받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 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게차 지입 차량의 소득 금액이 비록 적지만 지게차의 이런 일하는 특성상 항상 콜을 받으려고 근처에 대기를 하므로 9시부터 6시까지 항상 대기를 하므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다. 주말에만 농사를 졌다. 이런 것들은 좀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업무의 특성상 자경으로 인정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